전통적으로 한 3분기에서 한 4분기에서 1분기로 넘어가는 시점이 가장 좀 주가가 고점이었거든요. 겨울옷이 마진이 가격도 비싸니까 마진도 예. 높다며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옷에 대한 마진이 높기 때문에 지금 한국투자증권 FC 염정팀장님과 함께 어려운 시장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업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오프닝 관련주인데요. 예전에는 또 리오프닝 한다고 해서 사실 확 관심을 가졌는데 네. 제대로 사실 힘있게 뻗어가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 정말 리오프닝인 단어를 잘 안 쓸 정도로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리오프닝은 뭐 여행? 항공? 예, 뭘 봐야 돼요? 일단 리오프닝 쪽에서 뭐 항공, 여행 쪽. 박근영 부장님은 뭐 유통, 뭐 백화점 이런 거 얘기하고 오셨는데. 저도 비슷한 라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항공주를 지금 보기에 사실 대한항공이 22,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는 종목인가라고 좀 되게 많이 요즘에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요. 물론 네. 이제 고환율에 대한 부담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항공주 쪽보다는 저도 지금은 이제 의류 쪽이라든지 이제 네. 화장품 쪽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요. 지금 가져가려면 조건이 있는데요. 리오프닝 쪽에서 실적이 지금 현재 이미 나왔었고 앞으로 잘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주가는 바닥이어야 되고 그래야지 올라올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전체적으로 조금 더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는 그런 종목들로 한번 저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유통 쪽도 물론 좋고요. 좋은데 구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의료 사업, 의료 쪽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의료 쪽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OEM 업체들을 좀 환율 효과가 가장 큰 게 OEM입니까? 맞습니다. 예, OEM 쪽에 대한 종목들을 볼 거고요. 이제 한세실업과 영업무역 두 종목을 볼 건데 일단 저는 한세실업 쪽이 조금 더 이제 주가 차원에서는 좀 매력적이었어가지고 한세실업은 일단 지금 주가가 이렇게 뭐 올해 4월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 정도,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될 만큼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에서 매출액 부분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지금 진행을 되고 있고 뭐 최근에 이제 고환율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실제로 뭐 지금 영업이익이라든지 환차익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대는 조금 좀 많이 좀 억울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억울한 게 한두 종목이에요? 네. 한세실업은 이제 OEM 업체인데 OEM 쪽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고환율에 대한 수혜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 매출액에서 일단은 해외 매출 비중이 약간 80%, 그 중에서 미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80%인데 이제 갭이라든지 타깃, 월마트 등을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뭐 최근에 근데 또 조금 살짝 안 좋은 얘기가 있었죠. 예, 이제 미국 내에서의 이제 의료 산업에 대한 어떤 의료 쪽에서 이제 수요 감소에 대한 좀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제 뭐 이렇게 OEM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 면에서 흔들림은 크게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효과가 이제 사실 3분기, 4분기 가면 이제 이연돼서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네. 지금 환율 오르는 거에 우리가 정신없지만요. 이게 네. 실적에는 분명히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가고요. 지금 매출액 부분에서 봤을 때요. 연간으로 지금 우리 분기로 봤을 때도 지금 올해 들어서 올해 1분기부터의 어떤 영업이익 성장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 영원이요? 영원이? 네? 아닙니다. 이거 한세실업. 한세실업? 예, 한세실업에 대해서 좀 전 더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때부터 해서 매출액이 지금 연간으로 약 한 30% 정도 확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단에서도 지금 이제 환율에 대한 효과가 아직 반영이 덜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700억 정도 전년에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선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1,700억 선 여기에다가 이제 환율에 대한 효과까지 기대한다면 추가적인 어떤 영업이익 성장률은 더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가장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이제 미국 내에서의 의류에 대한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인 경기 위축에 대한 수요 감소에 대한 부분이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그렇게 크게 악재인 부분이 특별히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한세실업 같은 경우 가격대에서 지금 더 이상 뭐 바닥으로 갈 부분은 특별히 저는 찾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의류 쪽에 대한 리오프닝 관련
관련해서 뭐 유통과 어떻게 보면 맞물려 있겠죠. 예, 한세실업에 대한 최근 흐름 자체가 좀 충분히 저는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영업무역이랑 한세실업이랑 OEM으로 이제 주로 같이 부각을 받는데요. 최근에 네. 보면 영업무역의 흐름들은 괜찮고 주가가 네, 한세실업은 맞습니다. 사실 약해요. 네. 시총이 이렇게나 많이 차이 나네요. 영업무역이 2조 1천억인데 한세실업 6천억이에요. 과거 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왔나 싶은데 잘 가는 쪽으로 따라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가는 쪽으로 저는 잘 가는 쪽으로 좀 따라붙기보다는 네. 영업무역도 그럼 한번 좀 볼까요? 지금 제가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가 앞으로 올해 매출에 한 2조 정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영업무역은 좀 약간 그 볼륨 자체가 다르니까 한 3조 4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네요. 3조 4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영업무역은 물론 각자의 좀 하고 있는 좀 성격이 좀 다르기는 네. 하니까 예, 마찬가지로 그런데 저는 주가에 대한 좀 단기간에 오른 좀 부담감을 제가 만약에 이제 의류 OEM 쪽의 업체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한세실업이다. 네, 저는 한세실업이다. 여기 더 선호할 것이다 네. 하는 거고요. OEM 업체, 한세실업 영업무역, 환율 효과, 그다음에 미국에서 경기가 좀 좋아지면 효과가 있을 거고 의류 관련주 가운데 또 한 겹 더 있네요. 네, OEM 기업은 아니고요. 네. 예, FNF를 좀 봐야 네. 된다라고 시장에서 좀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날 추워지니까 날 추워지니까 예, 그런 네. 부분도 있죠. FNF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한 3분기에서 한 4분기에서 1분기로 넘어가는 시점이 가장 좀 주가가 고점이었거든요. 겨울옷이 마진이 가격도 비싸니까 맞습니다. 마진도 예. 높다며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옷에 대한 마진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물론 FNF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한 4분기에서 1분기를 기점으로 사실은 조금 이제 여름이 봄이 되면 조금 주가가 좀 빠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고 월봉까지는 보기가 좀 어렵네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분할로 인해서 2021년부터 주가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데 FNF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비중은 FNF는 이제 내수의 비중과 중국 내 비중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중국이죠. 중국의 시장이 어떻게 보면 FNF의 주가를 좌우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국내 같은 경우에 꾸준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FNF의 중국 내에서의 가장 큰 인기 브랜드는 MLB인데요. MLB에 대한 이 FNF MLB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지금 대부분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온라인 매출액,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온라인 매출액 쪽에 대한 부분이 커지고 있는데 반해서 MLB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 개수가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그 MLB의 약간 특성상 그렇거든요. 그 브랜드의 특성상 그리고 그렇게 크게 세일을 한다거나 그런 브랜드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장 내에서 오프라인 수요가 좀 강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 이런 걸 하겠나? 디스커버리도 있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국내 매출액은 디스커버리 쪽이 많고요. 중국에서는 MLB에 좀 수요가 많고요. 좀 다르게 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작년에는 테일러메이드 중국 그 골프 업체 인수를 했고, 최근에도 테니스 열풍이 불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테니스 업체도 지분 인수를 통해서 사업의 다각화. 지금 워낙에 지금 기존 사업이었던 MLB라든지 디스커버리 같은 브랜드가 워낙에 지금 실적을 꾸준히 잘 내주고 있기 때문에 신규 브랜드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FNF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인 의류 그리고 유통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좀 탑픽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 거 대비해서 올해 매출액 약 한 7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4분기까지 다 가봐야지 알겠지만 전망치 믿지 말라고 제가 하도 그랬더니만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팀장님이. 네. 2분기에 일단은 실적이 좀 많이 꺾인 부분은 이제 중국 봉쇄에 대한 부분, 중국에서 이제 봉쇄에 대한 어떤 피해가 가장 좀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 있겠고, 빠르게 다시 3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여주고, 지금 또 중국에서는 이제 리오프닝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앞으로의 좀 기대감이 좀 또 나타나고 있다고,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매출 비중이 가장 좋은 FNF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대형주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혹은 이제 코로나를 이기면서 봐야 될 섹터 가운데 의류 관련주 얘기하셨고요. OEM 업체 한세실업 영업무역 그리고 FNF고요. 다음은 화장품인데